책은 당신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책책책입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여러분들의 운이 좋아지는 읽고 떠들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소개드릴 책은 행복한 이기주의자 웨인 다이어라는 분이 지으셨고요. 21세기 북스에서 출간된 책입니다. 2006년 4월에 나온 책이고요. 총 페이지 수는 288쪽입니다. 먼저 저자 소개 짧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자 웨인 다이어, 세계적인 개인주의 심리학자입니다. 1970년대 미국 사회에 개인을 중시하는 합리적인 개인주의라는 화두를 던져서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키신 분입니다. 동기부여의 아버지라고도 불리기도 하고요. 그는 현재 미국 전역을 순회하면서 수백만 명을 대상으로 꿈을 이루는 법을 강연하고 계십니다. 행복한 사람은 먼저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남보다 자신을 배려하고요. 다른 사람의 눈치도 보지 않는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결코 착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의 칭찬이나 인정에 구애받는 편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을 사랑함으로써 당당하고 스스로를 인정함으로써 자유롭습니다. 이 책의 저자 웨인 다이어 박사는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심리학자입니다. 자신의 임상치료 경험을 바탕으로 개인들이 행복해지는 방법을 정말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분입니다. 저자에 따르면 인생에서의 진정한 성공은 스스로 얼마나 행복하게 느낄 수가 있느냐에 달려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행복에 있어 중요한 것은 타인의 시선이 아닌 자기 스스로 매기는 나의 가치입니다. 저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스로를 불행으로 몰아넣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직장 상사가 나를 바보라고 생각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한번 해보죠. 그래서 매우 불행하게 내가 이 사실을 느꼈다고 해봅시다. 과연 그 상사가 나를 바보나 미련퉁이로 생각한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내가 그렇게 모르고 있었다면 과연 불행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그러한 사실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상사가 나를 바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따라서 그 상사가 나를 바보라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내가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을 자신의 생각보다 훨씬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스스로를 불행으로 내가 내 자신을 내몬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타인으로부터 칭찬과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정말로 기쁜 일이겠죠. 하지만 거기에 매달리는 순간 나의 행복을 타인에게 맡기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책에서 말하는 스스로 소중히 자신을 여기는 행복한 이기주의자는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요? 행복한 이기주의자는 에고이스트와는 전혀 다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고이스트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타인을 희생시키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행복한 이기주의자는 자신을 배려할 줄 알기에 타인도 배려할 줄 알고요. 스스로를 사랑하기 때문에 타인을 사랑하는 법도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책의 전반에 흐르는 주제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자신의 감정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내렸거나 아직 내리지 않은 선택의 관점에서 삶을 들여다보기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신의 현재 모습과 자신의 감정에 대한 모든 책임을 당당하게 나의 어깨 위로 올려놓을 수가 있게 됩니다. 적당한 양의 동기부여와 노력만 있다면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될 수 있다고 저자는 감히 말하고 싶다고 합니다. 두 번째 주제는 현재의 순간들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행복을 만들어내는데 정말로 필수적인 요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은 한순간뿐이죠. 그것은 바로 지금이고요. 새롭고 아름다운 경험을 방해하는 이러한 눈가리기 같은 것들을 없애는데 이 책은 정말로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자는 독자들이 이 책을 통해서 자신의 새로운 방향을 발견하고 스스로의 삶을 선택할 수 있게 될 것이라 믿고 이 책을 저술한 것으로 의도를 밝히고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주제는 정말로 끝도 없이 우리의 어깨를 짓누르는 무거운 주제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삶은 제대로 숨을 고를 여유도 없이 짧은 편이죠. 그러나 자신에게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내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을 이렇게 모른 척해도 되는 걸까? 그토록 끌어안고 놓고 싶지 않을 만큼 물질적인 것들이 소중한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우리의 대답은 반드시 다음의 몇 마디로 요약이 될 것입니다. 열심히 살자. 나는 나다. 인생을 즐기자. 사랑하자. 내 인생을 내 의지대로 살면서 스스로 내 삶을 선택해도 괜찮을까라는 이러한 쉽지 않은 결정을 앞에 두고 고민해야 할 상황에 처했다면요. 이렇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스스로에게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체 언제까지 죽어있을 작정인가라고요. 이렇게 죽음을 넘나드는 통찰을 지니고 있다면 우리는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머무는 기간이 정말로 너무도 짧을 것이 분명한데요. 적어도 즐겁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컨대 이것이야말로 나의 삶이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살자. 이런 마음가짐 말입니다. 우리는 주위의 상황이나 사람들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든다고 믿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내가 불행하다면 그 이유는 주위의 사람이나 사물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때문입니다. 거침없고 다부진 그런 사람이 되려면요. 그 생각을 바꿀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일단 생각을 통제할 수 있다면 새로운 감정이 생겨날 것이고요. 거침없는 삶을 향해 첫 발을 내딛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증상이 경미한 무기력이라고 해도요. 그 무기력에 맞서 싸울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이라고 저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현재와 정말 밀착해서 현재의 순간들을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효율적인 생활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사실 지금 이 순간에는 다른 순간이 끼어들 틈이 없죠. 존재하는 것은 지금 이 순간뿐인 것입니다. 미래는 다가오면 맞아야 할 또 다른 지금 이 순간일 뿐인 것입니다. 우리는 끝도 없이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하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것은 현재의 즐거움뿐만 아니라 영원히 행복을 피해 다니는 태도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행에 옮기셔야 됩니다. 지금 이 순간의 가치를 알아보는 안목을 스스로 길러야만 합니다. 인생의 순간순간을 붙잡아서 음미하고 즐겨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겨야 되는 것이죠. 자신을 망치는 방식으로 현재의 순간들을 모두 잡아먹고 있다면 지금 이 순간은 정말로 영영 놓치고 마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현재 순간들의 행복을 얻고자 한다면 자신을 사랑하는 법부터 배워야만 합니다. 나 스스로를 소중하게 하지 않거나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 취급을 한다면 다른 이들에게 사랑을 베푼다는 것은 정말로 불가능한 일이겠죠. 내가 가치가 없는데 어떻게 남들에게 사랑을 베풀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내 사랑이 과연 얼마만큼 가치가 있을까요? 정말 가치가 없겠죠. 사랑은 주고받는 것입니다. 내가 가치 없는 사람이라면, 정말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면 내 사랑도 별 볼 일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일, 그리고 사랑을 주고받는 모든 일은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나 자신과 함께 출발하는 것입니다. 자기 사랑이란 자신을 소중한 사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받아들인다는 것은 불만이 없다는 뜻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알차게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불평하는 법이 없습니다. 이러한 자기 사랑의 훈련은 먼저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통제하는 법을 몸에 익혀야 되는 것이죠. 그러려면 자신을 얕잡아 보는 식으로 행동하려고 할 때 그것을 즉시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자신을 돌이켜보면 자신의 행동 배후에 있는 사고방식이 옳은지 그른지를 점검할 수가 있습니다. 방법은 입 밖으로 소리내어서 자신의 말을 고치는 것입니다. 내가 방금 운이 좋았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운 때문이 아니었다. 이번엔 내가 정말로 많은 노력을 했다라는 식으로 이것은 자기 사랑으로 향하는 작은 발걸음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신을 비하하는 그 순간을 바로 인식하고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결정을 내리면서 내딛는 첫걸음이야말로 정말 중요합니다. 예전에는 습관적으로 자기 비하를 했더라도 지금은 변하고 싶다는 인식을 하고 있으면서 이제 실천에 옮기겠다는 선택을 내리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다른 사람의 인정을 구하는 일이 필요 조건이 아니라 그저 그냥 희망을 품는 희망사항이 되어야 하는 수준이 되어야만 합니다. 박수갈채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누구나 치켜 세워주면 기분이 좋고요. 대우받고 싶어하고 그런 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렇게 될 필요는 없는 것이겠죠. 인정을 반드시 필요로 할 때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면요. 온몸에서 정말 힘이 빠지면서 무너져 내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때가 바로 자기 파괴적인 힘이 끼어드는 순간이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인정을 구하는 일이, 타인의 인정을 구하는 일이 필수 불가결한 이러한 조건이 될 경우에 자신의 상당 부분을 외부인에게 내맡기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인정을 필수 조건으로 삼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눈치를 살피는 행동의 바탕에는 이러한 가정이 깔려 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신을 믿지 말아라. 먼저 다른 사람한테 확인해라. 라는 것을요. 우리의 문화는 남의 눈치를 살피는 행동을 일종의 하나의 생활 방식으로 강화하는 스타일로 되어 왔습니다. 틀에 얽매이지 않는 이러한 자주적 사고는 우리 사회의 보루를 이루고 있는 사회 제도에 있어서 눈엣 가시 같은 것이죠. 이 사회에서 자란 이상 누구나 그런 속성에 젖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정을 해주는 것은 매우 교묘한 조종수단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가치가 타인에게 내맡겨져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동조해주지 않는다면 정말로 스스로 헛개비나 다름없이 그렇게 무력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스스로 인정하고 다른 사람이 고개를 가로저어도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스스로 자존감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다른 사람의 통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바람직한 행동에는 이기적이다, 무심하다, 제멋대로다 등의 꼬리표가 붙을 수 있습니다. 세상이 움직이는 방식을 한번 보십시오. 요컨대 우리는 결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들 수는 없습니다.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겠죠. 사실 반 정도 되는 사람의 마음에 들어도 정말로 성공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떠한 의견을 개진할 때마다 반대에 부딪힐 확률은 반드시 있게 됩니다. 많은 경우에는 50대 50인 경우들도 있겠죠. 이러한 사실들을 알고 있다면 다른 사람의 반대를 새로운 시각으로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의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서 상처를 받거나 동조를 우리가 얻기 위해서 즉각 나의 의견을 바꾸기보다는 그저 나와 의견을 달리하는 50% 정도의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을 우연히 내가 지금 만난 거구나 라는 정도의 편안한 마음으로 생각을 하면 좋습니다. 나의 느낌이나 생각, 말, 행동 하나하나에 늘 어느 정도의 반대가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마음에 새겨두면 실망의 터널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나는 도대체 누구지? 나는 나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지? 이러한 질문들에 답하기 위해서 여태껏 살아온 삶들을 뒤돌아보곤 합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나 자신을 표현하는 말, 상대방이 나를 표현하는 그런 말들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요. 나 자신을 표현하는 말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그런 용어들, 그런 꼬리표들이 해로운 방식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서 문제인 것이죠. 꼬리표를 붙이는 그 행위 자체가 어떤 식으로든 나의 성장을 방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종류의 활동을 좀 피하고 싶거나 성격상의 결함 같은 것들을 좀 덮어버리고 싶을 때면 의뢰 나 자신한테 붙어있는 꼬리표로 자신을 정당화하는 그런 경향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 자신을 변화시키기보다는 꼬리표를 그냥 붙이고 사는 것이 훨씬 손쉬운 일이죠. 그러나 현재 사용하고 있는 나에 대한 꼬리표에 대한 책임을 타인에게 묻게 되면 자신의 현재 생활에 대한 통제권도 타인에게 어느 정도 넘겨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꼬리표들은 모두 후천적으로 몸에 밴 회피의 방식일 수 있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극복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타고난 본성 같은 것은 없습니다. 그 말 자체는 사람들을 멋대로 분류하고 구실을 만들어내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죠. 나는 내 선택의 총화이며 내가 간직한 꼬리표들은 모두 지금까지는 그랬지라는 새 꼬리표로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대신에 붙인 꼬리표나 내가 스스로 붙이고 다닌 꼬리표와는 전혀 관련 없는 참신하고 멋스럽고 내가 원하는 그런 꼬리표를 나한테 붙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십시오. 정말로 일생을 통해 하등 정말로 도움이 안 되는 그런 감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자책감과 두 번째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섣부른 걱정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책감이란 것은 내가 과거에 행한 어떤 행위에 있어서 그것의 결과가 옴짝달싹 못한 채 현재의 순간들을 잡아먹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걱정은 미래에 일어날지도 모르는 어떠한 일 때문에 현재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은 자신도 어찌해볼 도리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이것은 둘 다 현재의 자신을 불안하게 하고요. 꼼짝 못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우리는 스스로에게 좀 너그러워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실수에서 배우는 것은 건전한 일이고요. 성장에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자책감은 정말로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아직 일어나지도 않는 일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걱정 때문에 정말로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일 수 있습니다. 아무리 걱정을 해도 변하는 것은 하나도 없는 것이죠. 걱정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 또는 미래에 일어날 일 때문에 현재의 자신을 올가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걱정이라는 것을 미래를 위한 계획과 혼동하지 않도록 정말 주의해야 합니다. 현재를 충실히 살아가고 과거나 미래에 매몰돼서 현재의 순간들을 정말로 헛개비처럼 보내지 않는 법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숨 쉬고 있는 것은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순간을 잡아야 되고 충실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정말로 대다수의 사람들은 미지의건, 알 수 없는 것들과 위험을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확실한 것만을 상대하고요. 내가 향하고 있는 곳을 항상 잘 아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삶의 흐릿한 영역을 탐색하는 위험을 감수하는 것은 무모한 사람이나 하는 짓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놀라고 상처 입고 최악의 경우에는 무방비 상태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 문화가 전달하는 확실성의 메시지를 듣고 살아갑니다. 그 메시지는 가정에서 시작돼서 교육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강화됩니다. 아이들은 실험적인 일은 기피해야 되고 미지의 것은 가까이에서는 안 된다는 가르침을 암묵적으로 받아오며 살아갑니다. 헤매지 말아라. 딱 맞는 답을 골라야 된다. 같은 부류의 사람들과 어울리면 좋다라는 식으로 말이죠. 이렇게 안전을 끔찍하리만큼 독려하는 메시지에 아직도 매달리고 있다면 이제는 그 메시지에서 좀 자유로워질 때가 왔습니다. 새로운 것을 시도할 수 없다는 생각과 이러한 애매모호한 행동들은 이제 내다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결심만 선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행복한 이기주의자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로 필수적인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책에서는 자신의 즉흥성이라는 것을 면밀하게 한번 살펴볼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즉흥성이라는 것은요, 재밌을 것 같아서 어떤 일을 순간적 기분에 휩쓸려서 시도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경직된 사람들은 결코 성장하지 않는 것이죠. 늘 해오던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려는 경향 때문에 성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자의 동료 중에 대학원에서 현직 교사들에게 강의를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가 30년이 넘도록 교직에 몸담은 어찌 보면 노땅 선생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로 30년 동안 학생들을 가르친 것이 맞습니까? 한 해를 재탕해서 30번 가르친 건 아니고요. 한번 스스로 나 자신에게 자문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살아온 나라들이 정말 진정으로 살아왔는지, 혹시 똑같은 하루를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재탕해서 살아온 것은 아닌지, 앞으로 더 즉흥적으로 변화무쌍하게 살도록 노력하기 위해 스스로에게 한번 꼭 물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신을 통제하는 중심이 외부에 있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일까요? 본래 외부지향적인 사람이란 현재의 기분에 대한 책임을 자기 외부의 사람이나 상황에 묻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의 심지를 내부에 두는 사람은 감정에 대한 책임을 자신의 어깨 위에 당당히 올려놓는 사람입니다. 나를 외부의 힘에 내맡기는 사람은 결코 자기 실현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제대로 잘 살아가는 사람이란 인생의 문제란 문제는 모두 제거하는 사람을 말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자기 마음의 심지를 자신의 외부에서 내부로 돌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기분이 좋건 안 좋건 간에 그 기분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내 자신이 떠맡는 사람입니다. 유명한 미국의 사상가이자 시인인 랄프 월도 에머슨이라는 사람은 1838년 문학윤리란 책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인간은 진부라는 맷돌을 하염없이 돌리고 있다. 하지만 맷돌에서 나오는 것은 오로지 그 맷돌에 집어넣은 것뿐. 하지만 관습에 얽매이지 않고 즉흥적으로 사고를 택하는 순간 시, 위트, 희망, 미덕, 교훈적 일화 등 온갖 것들이 와르르 쏟아져 나와서 인간을 도와준다. 우리가 관습에 얽매이면 언제까지고 현상 유지만 할 것입니다. 그러나 관습의 장벽을 깨게 되면 세상을 내 마음대로 창의적으로 주무를 수가 있는 상황이 올 것입니다.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평가하고 자신을 신뢰하면서 그때그때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정의를 찾습니다. 정의가 실현되지 않을 때는 정말 분통을 터뜨리거나 불안해하고요. 혹은 좌절을 느끼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정의라는 것은 책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껏 존재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요. 세상은 애초에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의에 대한 요구는 인간관계에서도 침투해서 다른 사람들과의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막는다고 말합니다. 아, 불공평해 라는 외침은 상대방에게 내지르는 보편적인 자기 파괴적 한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언가를 불공평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스스로를 다른 사람이나 다른 집단과 반드시 사전에 비교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때 생각은 이런 방식으로 흐르게 되겠죠. 다들 하는데 왜 나는 못해? 너가 나보다 더 많이 가지는 건 좀 공평하지가 않다. 나는 못하게 됐는데 왜 너는 하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러한 경우에 우리는 다른 사람의 행동을 바탕으로 나에게 무엇이 좋은지 나쁜지를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내 감정의 지휘자가 바로 나 자신이 아니고 타인의 기준에 맞추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다른 사람이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난다면, 그리고 화를 낸다면 그것은 자신을 통제하는 지휘봉을 남에게 넘겨주는 꼴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마다 불공평해라고 하는 사람은 스스로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고 타율적인 외부지향적 사고에 지배되고 있는 사람이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공평함이라는 것은 좋게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지만 외부 지향적인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한 가지 방법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지 말고요. 대신에 자신이 진실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결정하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전략을 짜보는 행동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하고 있는가와는 정말로 상관이 없이 분명한 사실은 내가 더 불리하네 만회하며 아무리 징징거려봤자 나 자신의 긍정적인 변화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더 적게 일하고도 더 많은 돈을 벌고요. 내가 더 능력이 있는 것 같지만 연줄이 없어서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승진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배우자나 자녀의 행동들은 항상 내 기대와는 어긋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자신을 다른 사람과 저울질하는 이러한 행동을 그만두고 상대가 아닌 나에게 초점을 맞추게 되면, 그리고 생각을 하게 되면 내 앞을 가로막으면서 나를 열받게 하던 이런 불평등들, 불공평함, 공평하지 않음, 이런 것들이 모두 사라지게 되고 현 상황을 직시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해야 할 일을 뒤로 미루는 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을 정말 피곤하게 만드는 일인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처럼 고치기는 힘든 일입니다. 해야 할 일을 뒤로 미루는 사람이 아니라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로 얼마 안 됩니다. 정말 드물겠죠. 해야 할 일을 뒤로 미루는 사람이 나는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로 몇 명 안 될 겁니다. 일이 어떻게든 잘 됐으면 좋겠다. 일이 더 잘 되길 바랬는데 아마도 잘 될 거야. 이러한 마음들이야말로 현재 어떤 일을 나서지 않고 미루게 하는 데 대한 구실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원하고 아무리 바래도 저절로 이루어지는 일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해야 할 중요한 일들을 우리가 소매를 걷어붙이고 도맡는 것으로부터 빠져나가기 위한 핑계인 것입니다. 자꾸 나중으로 일을 미루다 보면 현실 도피, 자기 불신, 그리고 가장 심각한 문제인 자기 기만에 빠질 수 있다고 저자는 강조합니다. 일을 계속적으로 뒤로 미루게 된다면 우리가 현상 유지 정도는 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리고 이렇게 현상 유지를 하게 되면 변화와 변화에 수반되는 위험들을 감수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세상이 변하고 나 자신이 변화하기를 원한다면 세상에 대해 불평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 무언가를 하면서 변화를 추구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정말 많은 화를 내면서 살게 되는데요. 이렇게 화라는 것은 기대가 충족되지가 않았을 때 경험하는 자기 통제가 불가능한 반응이다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화를 표출하는 것이 누르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건전한 대안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건강에 좋은 대안이 있죠. 바로 아예 화를 내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아닌 타인은, 다른 사람들은 결코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이든 사물이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세상은 돌아가지 않는 법입니다. 세상은 원래 그런 것이죠. 이러한 이치가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따라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나 상황에 부딪힐 때마다 우리가 화를 내게 된다면 우리는 뜻대로 되지 않는 현실에 상처를 입고 어떻게 해서든 감정의 덫에 빠져서 내 삶을 힘들게 만들 것입니다. 절대 변하지 않을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화를 내는 것, 이것은 정말 매우 미련한 것입니다. 화를 내는 대신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내 생각과 다른 방식으로 행동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어떠한 일에 있어서는 못마땅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화를 낼 필요는 없습니다. 화를 내도 상대방은 정말로 꼼짝도 안 할 뿐만 아니라 온갖 육체적인 스트레스와 정신적인 고통만 내 스스로 떠안을 것입니다. 진정으로 선택은 우리의 몫인 것입니다. 화를 낼 것인가 아니면 화를 낼 필요가 없기 때문에 화를 내지 않을 것인가라는 문제 말입니다. 행복한 이기주의자로 살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행동에 휘둘리지 않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정말 궁극적인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높게 평가하고 다른 사람에게 통제당하지 않으려면 당장에 끌어오르는 이 화 때문에 자신이 상처를 입을 일은 없게 만들어야만 합니다. 정말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행복한 이기주의자들이야말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성장하고 싶다는 욕구에 자극을 받고요. 갈림길에 섰을 때 이들은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편을 택합니다. 그들은 자기 연민이나 자기 부정, 자기 혐오에 빠져 있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자신을 좋아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물론이죠. 좋아합니다. 좋아하다 마다요. 이런 확신에 찬 목소리로 아마 대답을 할 것이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그들은 하루하루가 너무나 기쁨이기 때문에
인생의 굳은 날을 만났을 때, 왜 이렇게 살기가 힘들지라고 나자빠져서 징징대고 있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고 일어서서 몸을 툭툭 털고 다시 기운을 차리고는 일과를 계속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 책에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바로 현재의 한순간 한순간을 정말 최대한 알차게 집중해서 붙잡아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주변인이 아니라 행복한 이기주의자 가운데의 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을 스스로 온전히 살아낸다는 것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일까요? 지금 당장 그 결정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스스로 내 자신을 주도적으로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떠신가요? 행복한 이기주의자가 되고 싶어지셨나요? 행복한 이기주의자는 자신을 배려할 줄 알기 때문에 타인도 배려할 줄 알고요. 타인의 눈치를 보지 않기 등 총 10가지의 구체적인 방법들로 행복한 이기주의자가 되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내 삶을 온전히 정말 주도적으로 살아내고 싶으신 그런 분들께 일독을 권해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유익하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을 유지하는 힘입니다. 감사합니다.